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격국용신의 수로 중에서 상관상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상관상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약사주나 신강사주에서 인수로 식상을 갖다가 억제를 하는 것을 상관상진이라 한다. 자, 우선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무토 일조 지지무군하고 식상이 너무 강하네요. 자, 이건 지금 일주는 양간입니다. 음간이 아니고 기토가 음간이고 무토는 양간입니다. 식상이 태왕하다. 곧 그것은 무토 일주가 설기가 굉장히 심하다. 태심하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식상이 천지만구가다. 그렇습니다. 천지만구가다. 너무 태왕하다 그 말입니다. 식상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무토가 지지에 무군하고 식상이 태우니까 설기가 태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태세한 무토를 도와줘야 되겠죠. 뭘로 도와줍니까? 인수로 정화, 정인, 인중병화, 편인. 그래서 정화가 인목의 통군을 함으로 해서 식상을 억제를 하고 일주를 도와준다. 진상관 대왕 용인격 화가 용신이다. 목은 희신이고. 그럼 이제 화가 용신일 때 물은 병이고 금도 나쁘고 축토와 진토는 술토도 안 좋고 미토는 좋습니다. 미토는 화로 보니까. 그래서 목화 미운만 발복을 한다. 근데 지금 화용신의 수가 병인데 여기는 사실은 식상태왕의 병입니다. 사주의 병. 그러면 결국은 물은 천간으로 들어온 물은 수국화하니까 안 좋겠죠. 지지로 들어온 물은 해수는 수생 인해합 목생화 그러니까 이게 괜찮습니다. 자수는 수국화, 수생목 목생화가 아니라 수국화. 자수는 별로 안 좋다. 해수는 좋고 인해합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수생목 인해합 수생목 목생화니까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병설 희신을 예를 들어서 병화가 용신일 때 인목이 희신으로 봤을 때 희신하고의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나 자수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신은 정화, 희신은 인중 간목, 식상제사, 제사태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편관인데 식상이 태왕하고 식상제사다. 목이 굉장히 무력합니다. 이렇게 한 사주에서 한 오행이 태왕한 걸 천지만국이라고 합니다. 천지간에 많이 모였다. 좋은 기운이 됐든 나쁜 기운이 됐든 많이 모였다. 천지만국. 진상관 용이죠. 그 자체가 상관상진이다. 이것은 신약사주에서 그렇다. 그럼 신약사주만 상관상진이냐? 신강사주에도 있습니다. 자, 이건 신강사주입니다. 자월의 임수가 등령을 했습니다. 4점짜리. 자, 이모, 임수가 1점짜리. 보통 스님이 4점에서 4.5 이상이면 신강에서 관을 용신으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주는 신왕하니까 신강하니까 무토가 용신. 무토, 천간에 있는 관사를 용신으로 할 때는 반드시 지지에 뭐가 있어야 한다? 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재생관이 돼야 된다. 인호 화국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사주는 신왕용관, 관이 지지무군하다. 제자약살격. 신왕의 천간의 관살이 용신인데 관살이 무근하면 약하죠. 약하면
지지에 있는 제가 재생관을 해주면 토가 용신인데 용신이 지지무근에 약하니까 제로 화생 더해서 도와준다. 이런 걸 갖다가 전번 시간에 배웠죠. 배록충마. 배록충마 배웠죠. 네. 배록충마. 식상이 관사를 갖다가 억제를 하고 충마, 좌우충, 비극이 비극제. 그러니까 식극관 비극제. 이렇게 되면 배록충마다. 또 명관과마. 현관의 용신, 명관, 관이 투출하고 과마, 밑에 말을 타고 있는, 재를 타고 있는 그러한 형상의 사주, 명관, 과마. 또 제자약살, 관이 용신인데 용신이 세하고 지지에 있는 제가왕에서 재생관을 했을 때 제자약살, 명관, 과마, 배록, 중마, 또 제자약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는 약해서 진상관 용인격이 됐는데 이 사주는 신왕용 관격의 토가 용신입니다. 화가 이신이고 관살이 천간에 용신인데 무건할 때는 반드시 지지에 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생관이 이루어져야 제자약살격으로 해서 관을 용신으로 합니다. 자, 토가 용신일 때 목은 용신의 병이다. 물을 먹으면 물은 수생목 목국토하고 수국화하기 때문에 안 좋다. 자, 금은 어쩌냐? 토가 용신일 때 금이 병인데 용신의 병이면 금은 약이다. 그래서 이런 금의 운은 좋다. 그래. 약운으로 좋다. 설토도 좋고. 자, 근데 이거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이 있으면 신금은 우선은 신자 합수를 하겠죠. 반합이 됩니다. 신자 합수 수생목 목국토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인목이 만약에 없으면 여기는 지금 이 신금은 신자 합수도 하면서 인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까지는 신중 임수는 신자 합수에서 물이 굉장히 태왕해지는데 다른 지지에 충이 있으면은 이 충하고 지장간이 열린다. 그래서 이때는 신중 임수 이후로는 병금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봅니다. 왜? 병을 제거하니까. 여기는 지금 식상이 굉장히 태왕합니다. 간목이 인목의 근이라고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태왕하다. 그럼 중병이 되겠죠. 중병은 방이 기다. 억제하는 운에 상당히 크게 발복을 한다. 어느 운? 금의 운. 이게 야군입니다. 그다음 신약사주의 진상관 용인격도 상관상주. 신강사주에 관살용신의 제자약살격이 되면 거기서 천간에 투출하는 관살을 갖다가 이 강한 식상이 병이 될 때 이 병을 제거하는 금, 인수, 야군 이것도 상관상지라는 거예요. 상관상지는 신약사주에도 나타나고 신강사주에도 나타난다. 신약사주에는 용신으로 작용을 하고 대개 신강사주는 약신으로 작용한다. 무토가 용신이고 화가 희신일 때 무토를 그가하는 식상이 병일 때 병을 제거하는 약신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인수다. 결국은 상관상진이라는 것은 인수로 식상을 갖다가 억제를 하는 그런 사주를 상관상진이라고 한다. 스님 사주가 격공용신 수로는 지금 상당히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씩 사주란 것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 일시에 그냥 무엇을 다 알고 천만의 말씀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 스님이 하나 딱 했을 때 왼종일 왜 이렇게 되는가를 사주는 스님이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주라는 그 자체, 명리라는 그 자체는 눈으로 보고 물론 책에서도 얻어지고 자기 어떤 인스피레이션에 의해서도 얻어집니다. 그런데 그 얻어지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그런 학문이 명리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이거 비견, 겁재, 식진상관, 뭐 신앙하니까 용관, 뭐 제로, 뭐 관이용이하니까 뭐 제로작 이렇게 입으로 떠벌떠벌하는 것은 절대로 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행 명리의 깊이를 깨닫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런 거구나 마음으로 깨닫고 요즘 뭐 물사법이라고 그러죠.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와 이 명리를 연결을 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물산법이라고들 하는데 그런 건 아니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목생화 그러면 나무로 불을 떼는 것. 그러니 오행 상생은 어떻게 생각하냐. 도자기 하나 나무에 물을 줄 수 있는 도자기를 연상을 하면은 상생은 끝나는 거예요. 자, 도자기를 하나 만든다 합시다. 도자기 모양의 진흙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고로에다 넣어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해요?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달궈야 뭐 1300도, 1400도, 1700도 가야 어떤 자기가 나오는데 그럼 나무로 불을 떼. 불은 또 이 흙을 달구면 뭐예요? 도자기가 나오면 그 속에다 물을 담아 물이 다시 나무를 갖다가 수생목해주고 이래 상생이 목생화 화생도 토생도 그런 게 상생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님 사주를 초보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생상극 10간 12지 상생상극 천간해합, 지지해합, 사막, 가락 이런 정도만 알아도 뭐 비견 겁재에 몰입하지 말고 뭐 비견이란 게 뭐예요? 일조하고 같은 오행, 그 오행이 뭐 같은 것은 비견이라고 다른 것은 겁재라고. 그럼 뭐 있어요? 일주를 도와주는 건 비겁과 인성밖에는 없어요. 또 일주의 힘을 갖다가 빼는 것은 식상, 재관밖에 없습니다. 딱 나눠져요. 비견겁재는 아군으로 보면 식재관은 적군으로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의 힘을 갖다 모두 뺏어가는 쪽, 나를 도와주는 쪽. 이렇게 대충 분석을 하면 됩니다. 사주는 굉장히 깊게 들어갈수록 한이 없는 학문이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주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스님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막 토가 금이 너무 많다. 토는 밑에 뿌리가 없는데 금이 들어오면 토는 설기가 된다. 힘을 다 뺀다.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고 그냥 빈속에 전형의 변소를 갖다 보면 어쩝니까? 탈진이 됩니다. 탈진이 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럼 원래는 사람이 살려면 어째야 됩니까? 이 식상을 갖다가 설기시키는 힘을 억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깨달으면 명리는 금방 발전을 합니다. 뭐 어떤 것에 뭐 어떤 역사에 나오는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명리에 취미가 있거나 명리에 관심이 있거나 또 명리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기초는 어느 책에서나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기초를 좀 튼튼하게 딱 쌓은 다음에 스님 영상을 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 스님은 앞으로 격풍용신도 용신을 잡아가면서 사주 분석을 해가면서 수로를 갖다 설명을 드릴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을 어떻게 하는구나. 사주 분석 다른 거 없어.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자, 무토가 있냐? 토가 있냐 없냐 하나 보고. 두 번째, 토를 도울 수 있는 불이 있냐 인성이 있냐 없냐. 두 개 딱 보면 돼요. 두 개 딱 보고 나머지 식재관, 식신상관, 재관을 봐갖고 약하냐 강하냐. 약하냐 강한 거 신강신약 대충 얘기해 줬잖아요. 보통 어디에 있거나 뭐 월지에 없어도 일단은 4점에서 4.5 정도면 천간에 있는 아니면 지지에 있는 하나의 관 정도는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신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스님 하는 얘기를 리바이벌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하루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명리 공부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공부가 어려운 공부는 맞습니다만은 가면 갈수록 굉장히 재밌어요. 명리 공부해갖고 자기 식구들 사주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그 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공부죠.
그래서 일단 상관상제는 신약사주에 신강사주에도 다 있다. 상관상제라는 것은 인수로 식상을 억제하는 그런 사주가 상관상제라는 사주다. 그럼 이거 진상관용이 있고 인수로 용신을 했을 때 약할 때는 식상이 강하니까 일주보다 식상이 강하니까 인수를 통해서 일주도 좋아지고 식상도 억제하는 그런 사주가 상관상제 진상관용 인격이고 신앙사주에서는 관살이 용신인데 식상이 태어나면은 인수로 운에서 들어오는 인수 아니면 또 여기 이 사주 원국에 어리 인수가 있으면 그 인수로 약신을 잡아서 식상을 억제한다. 이게 상관상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 날은 음력으로 7월 보름입니다. 7월 백중입니다. 우람분절. 돌아가신 조상님들 이고 등락을 하심으로 해서 이승의 고통을 모두 벗어 던지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그러한 영가천도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음력 7월 보름날. 금년에는 8월 12일입니다. 영가천도에 앞서서 물론 불자님들 다니는 그런 절에서 합동 천도제를 할 것입니다만 그게 여의치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번에 백중 우람분절을 맞이해서 영가천도가 혹시 필요하시면 스님 영상에 영가천도 접수 계좌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스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정성스럽게 8월 12일 날 영가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뭔가 꼬이고 뭔가 풀릴 듯 하면서 잘 풀리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목적을 이루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회원정사 땡초 스님하고 하면 이번 백중 때 인연을 좀 지어서 그 어려움을 좀 그 공덕으로 영가천도의 공덕으로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동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